이번 강의에서는 포유자돈 설사 케이스와 항생제 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수의사님이 필드에서 경험한 이 포유자돈 설사 케이스가 있으신가요? 네, 분만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포유자돈의 설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보통 분만사에서 자돈이 설사를 하게 되면 분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맡기고 원인체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농장에는 여러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꼭 그 원인체에 의해서 설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포유자돈의 분변 설사에서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흔하게 농장에서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분변 샘플에서 원인체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원인체가 원인이 될 수가 있기도 하지만 또는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과거에 분만사에서 전혀 설사가 없었던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만사에서 자돈들이 설사를 했고 실제 분변 검사를 맡겼더니 클로스트리디움 A라는 세균이 검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장에서는 이 세균 감염에 의해서 설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경우에서는 농장의 상황을 쭉 봤을 때 세균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던 중 피트 슬러리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결국 포유자돈들이 피트 슬러리에 올라오는 새바람에 의해서 배앓이 설사한다는 것을 알아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바람에 의한 배앓이 설사를 막기 위해서 고무 패드를 분만사에 설치한 이후 자돈들의 설사가 사라진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정희 수사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제 설사가 진행돼서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가 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클로스트리디움 타입 A에 의한 설사라기보다는 이 사용관리적인 원인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설사가 났고 거기에서 이제 균이 검출된 거라 보면 이 균 없애기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용관리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 돼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용류를 급여하는 농장에서 이 대용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자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용류에 오줌을 넣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돈들이 그 오염된 대용류를 먹음으로 인해서 또 설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용류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분만사의 수세 소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분만 이후에 태어난 자돈들에서 그로 인해서 설사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결국에 근본적인 어떤 환경이나 사용관리의 문제지 질병적인 요인에 의한 설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데 실제 농장에 가보면 이 보조급여에 있는 대용류들은 대부분 들어오져 있어요. 네, 보통 맞습니다. 가면 깨끗하진 경우가 없어서 실제 제대로 잘 농장에서는 급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보조급여에 있는 대용류들이 또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하게 관리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안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분만사에서 포유자돈의 설사를 주로 일으키는 세균에는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이 있는데요. 이런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감염됐을 때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생제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항생제는 이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간한 이 항생제 합리적 사용이라는 책자를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대장균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항생제는 이 산화아연과 설파제가 있고요. 2차적으로는 아목사실린, 그다음에 네오마이신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약으로는 아목사실린과 콜리스틴 합제를 하거나 그다음에 세프티오퍼 또는 엘로플록사신을 쓸 수 있어서 이 처음부터 3차 항생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1차 약부터 수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서 활용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린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목사실린의 내성도 좋고 효과적이어서 이 아목사실린 주사제를 좀 쓰면 이 클로스트리디움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유자돈 설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장균 백신 얘기를 좀 빼먹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 농장들이 아마 소화기 백신으로 대장균 백신을 모두에 접종하고 있는데 이 설사를 줄이기 위해 이제 이 대장균에 대한 톡소이드 백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정희 수의사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분만사에서 대장균에 의한 설사가 없는 농장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농장들이 분만 전에 모든에게 대장균 백신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예방적인 효과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농장의 대장균이 문제가 안 돼서
설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돈에게 백신을 통해서 자돈에게 항체를 전달해서 포유자돈의 설사를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분만사에서 모돈에게 대장균 백신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농장들이 대장균 백신을 이제 뭐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백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사양관리 점검을 통해서 설사를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의 효과가 뭐 100%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예방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제 대장균 백신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분만사에 대한 위생, 그다음에 면역을 형성해 주는 초유를 잘 먹여주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보온구역을 잘 형성해 주신 부분 잘 적용한다면 이 포유자들이 설사하는 부분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자돈 설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돈 플래너 TV에서 농가를 위한 유용하고 핵심적인 강의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